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캐나다에서 하우스키핑 했던 경험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 현지에서 사 입었었던 옷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캐나다 밴프라고 써있죠. 사실 하우스키핑 자체는 별로 특별할 건 없어요. 근데 특별했던 거는 하우스키핑이 아니라 그것을 했던 장소죠. 캐나다에 가면은 죽기 전에 꼭 방문해 봐야 될 호수가 하나 있다고 해요.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는 그 호수를 방문하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유명한 피아노 곡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레이크 루이즈거든요. 유튜브에서 레이크 루이즈라고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영상이 그 유키 구라모토의 피아노 연주곡이에요.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거구나 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 레이크 루이즈에 가면은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라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호텔에서 한 5개월 정도 하우스키핑을 했었거든요. 제가 호주, 일본, 캐나다 3개국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진짜 다양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구했던 일 중에서 가장 어렵게 구한 일이었어요. 인터뷰도 1시간이나 보고 추천인도 2명이나 세워야 돼가지고 그 처음에 이력서 내고 일이 확정되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적에 시급도 높은 편이었고 기타 근무 조건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가 호텔 자체가 문화유산이거든요. 장소도 특별했고 어쨌든 제 워킹홀리데이 경험 중에 가장 특별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구하게 된 구직 방법, 그리고 근무 조건, 하는 일, 기타 제가 이 호텔에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특별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구직 방법을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캐나다가 워킹홀리데이 마지막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미 경험도 많았었고 특히 호주에서 이제 데이터 엔트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도 그런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데이터 엔트리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잡뱅크라는 캐나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검색해서 일자리를 구했는데 제가 예기치 않게 그 신원증명이 문제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막 손도장도 찍고 막 이제 이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 결과가 한 달 후에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을 그냥 뭐 무작정 기다리기는 좀 애매해서 다른 일을 구해봐야겠다. 그래서 사실 하우스키핑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 일단 하우스키핑 쪽으로 알아보게 되었고 특히 밴프 로키 산맥 지역에 가면은 그 일이 많다는 얘기 들었었어요. 그래서 잡뱅크에서 하우스키핑 아니면 룸 어텐던트로 검색하면은 많은 이제 구인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다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 호텔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던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그 페어몬트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도 몰랐었어요. 원래 로키 산맥을 갈 계획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레이크 루이즈라는 호수가 있다는 것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호텔이 보통 호텔이 아닌 거죠. 근데 페어몬트는 북미권에서 되게 유명한 호텔 체인이었었어요. 거의 4성급, 5성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키 산맥을 검색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사진이 로키 산맥에 무슨 성처럼 되는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명한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이고 제가 일했던 곳은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그리고 드라마 도깨비에서 나왔던 호텔이 있어요. 그 공유가 공간 이동을 해서 캐나다의 어떤 호텔 그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그 무대가 됐던 호텔 역시 페어몬트 프랑스어라 정확히 모르겠는데 페어몬트 계열 호텔이었어요. 퀘벡에 있는 거. 근데 저는 그 호텔이 그렇게 유명한 호텔인지도 모르고 운이 좋게도 그 호텔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그쪽에 지원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잡뱅크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냈는데 그쪽에 그 담당자가 밴쿠버로 전화가 왔었어요. 자기네 이러이러하고 뭐 힘든 것도 들어야 되고 하는데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터뷰를 보러 와라 해서 제가 밴프까지 이제 인터뷰를 보러 이동을 하게 되죠. 레이크 루이즈 같은 경우는 밴프에서도 버스를 한 1시간 정도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밴프가 로키 산맥 관광지의 중심 도시다 보니까 숙소나 그런 것들이 거의 밴프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밴프 유스 호스텔에 묵으면서 레이크 루이즈의 인터뷰를 보러 갑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길었어요. 1시간. 그래서 첫 번째 인터뷰는 하우스키핑 첫 번째 담당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가 한 30분 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 HR 담당자, 인사팀 담당자랑 이제 인터뷰가 또 30분 정도 있어서 총 1시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취업 인터뷰를 하는 건지, 뭐 영어 시험을 보는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제가 또 안 되는 영어로 또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받았던 질문들을 마침 블로그에 올렸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손님이 컴플레인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상황을 주고 순서를 매기라고 그래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VIP 손님이 너한테 어떤 요청을 했다. 두 번째 상사가 불렀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고 너 어떻게 하겠냐고 순서를 매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냐.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은 누구냐. 집에서 무슨 일 했었냐. 지난번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고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리고 또 뭐 있었지? 동료가 아플 때 어떻게 하겠느냐. 너가 일이 먼저 끝났는데 동료가 일이 많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손님이 너한테 컴플레인을 걸거나 항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누군가 화나고 안 좋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아니, 이런 질문들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30분 동안 답변을 하고. 근데 그래도 이 하우스키핑 담당자 같은 경우는 긴장하지 말라고 하면서 되게 뭐 편하게 조금 진행한 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끝나고 나서 HR팀 담당자랑 또 1대1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딱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질문을 또 물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단답식으로 물어봐요. 너는 좋은 사람이냐? 그래서 예스 하면은 너는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이렇게 설명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긴 한데 우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취업 인터뷰 받으려면 엄청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설명하라고 그러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이거를 한국어도 아니고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에이씨 여기 안 되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이었던 거는 처음 그 인터뷰했던 하우스키핑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여름이 오면서 이제 성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하우스키핑 할 사람 한 80명 정도를 더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400명이 넘게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력서를 보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인터뷰 볼 사람을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왔다는 거는 반 이상으로 온 거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가 끝났을 적에는 에이씨 망했다. 그러고 왔죠. 그래서 제가 밴프로 돌아와서 원래 인터뷰 보고 저는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인터뷰가 너무 빡세다 보니까 이제 기대를 이제 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밴프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일에 이제 또 막 지원을 했죠. 왜냐하면 밴프라는 도시 자체가 로키 산맥의 주요 관광 도시다 보니까 밴프 안에는 그 아까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처럼 큰 대형 호텔도 있지만 중소 이렇게 숙박시설 인이라고 하는데 중소 숙박시설도 많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그 중에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봤죠. 근데 사실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에서는 제가 1시간이나 인터뷰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 같은 경우는 인터뷰가 그렇게 빡세진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인터뷰라고 할 것도 없고, 자기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2명이 뭐 다음 주에 떠난대요. 자기네 급하게 사람 구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인데 근무 조건 얘기해주면서 너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 이렇게 해서 너무 간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컨트리 인이라는 밴프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에서 이제 하우스키핑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걸 하면서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호텔이. 왜냐면은 샤또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일했으면 하는 로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시급도 11불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 밴프에 있는 작은 호텔, 작은 숙소 같은 경우는 시급이 8달러인가? 그러니까 시급에서도 차이가 있고, 이제 근무 조건이나 환경도 틀리다 보니까 사실 그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에 좀 미련이 남긴 했어요. 사실 연락을 걔는 기다리면 됐는데 저랑 그동안 계속 연락했던 또 중간 담당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근데 내가 인터뷰를 보고 왔는데 혹시 떨어져도 연락해 주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그러는 거예요. 답변이 왔는데 아니다. 너 인터뷰 잘 봤다. 이제 추천인 확인만 하면은 너 일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도 일했었는데 호주에서는 그 일과 쪽에 추천인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추천인 요구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만약 그게 이제 캐나다 회사라고 하면은. 근데 제가 호주랑 일본에서 일했을 적에 일 끝나면은 그 현지 담당자한테 항상 그 추천서를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받아온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적에 그 추천서도 냈는데, 여기는 뭐 일종의 호텔계 대기업이라 그런 건지 그건 안 되고 자기네 추천 양식에 맞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천인들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주에서 일했을 적에 1명,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제가 홋카이도에서 그 레포츠 회사에 일했을 적에 주인이 호주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을 제가 이제 추천인으로 이메일 연락처랑 해서 알려줬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이제 그 중간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일본에 있는 사장은 연락이 됐대요. 연락이 돼서 받았는데, 호주에 있는 사람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가 호주에 갔다 온 지도 벌써 한 3, 4년 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연락처가 바뀌었다든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추천인 한 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여기 캐나다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혹시 밴쿠버에 있을 적에 묵었던 숙소 아줌마도 되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추천인이라는 게 내가 뭐 꼭 일한 경력을 증명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 말 그대로 신원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건데 뭐 요즘은 사이코패스도 있고 뭐 성범죄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런데 문제가 없는지 이 사람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 추천인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직장 상사일 필요도 없고 누구든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호주 밴쿠버에서 묵었던 그 집주인 아줌마 연락처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얘가 또 이메일로 연락이 왔는데 그 아줌마가 전화를 해도 전화 안 받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가 초등학교 교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무 시간 중에 전화 오면 못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천인 한 명만 있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 한 명 더 없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력서에 이제 한국인이라고 썼으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너 한국에서는 추천해 줄 사람 없냐? 야,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게 제가 한국에서 그 근무했던 회사에 저희 담당 부장님께서 영어를 하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부장님께 추천해달라고 물어봤나? 하여튼 제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전 직장 부장님의 연락처를 이제 추천인으로 줬죠. 근데 나중에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 들어봤더니 호텔에서 진짜 한국으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고 그랬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추천인 2명을 채우는 것 때문에 또 한 10일 정도 기다리다가 최종적으로 제가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지에 확정된 거는 처음 이력서를 낸 날로부터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서 일을 구할 적에 내가 오늘 면접 보고 뭐 내일이나 모레 당장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걸치다 보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킹홀리데이 갈 적에는 초기 2, 3개월 경비는 충분히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저는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즈에서 일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밴프에서 일을 시작했던 그 하이컨트리 인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일하고 이제 그만뒀죠. 그냥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다 얘기를 하고 페어몬트 레이크 루즈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여기 말고도 제가 데이터 엔트리인가 다른 일 구할 적에도 추천인 요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인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뭐 우프 소개도 하고 그랬었는데, 조금 현지 친구를 만들든지, 뭐 우프를 해서 뭐 현지인을 좀 만나든지 해서 추천인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바로 일을 구하는 것보다는 초반에는 우프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인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식당에서 서빙 일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저는 서빙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서빙 일도 추천인을 요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에 지원했을 적이랑 다른 캐나다 그 회사에 지원했을 적에는 추천인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로는,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의 근무 조건.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급은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11.5불이었었고, 11.7불이네요. 11.7불이었고, 오버타임 하게 되면 16불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밴프에서도 잠깐 일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엔트리 일도 했었는데, 제가 데이터 엔트리가 보통 사무직이라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이었는데도, 뭐 템프 에이전시에서 중간에 뛰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데이터 엔트리 했을 적에도 10불 정도 받았었어요. 8불 받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보통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구할 수 있는 이제 시급으로 보면은 8불에서 많아 10불 정도였었는데,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호텔은 11.7불이었으니까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았었죠. 요즘은 제가 찾아봤더니 최근 영상 보면은 요즘 시급이 서빙 같은 거 하면은 한 15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팁이 있긴 한데, 근데 2005년도에 11.7불이면 나쁘지 않죠. 그래서 급여 조건도 좋았고, 그리고 직원 숙소가 있었어요. 그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도 그렇고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도 그렇고 거기가 이렇게 주거 지역이 있는 곳이 아니라 관광 도시잖아요. 관광 도시다 보니까 직원 숙소가 별도로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크 루이즈에 가면은 그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 호텔이 쫙 있잖아요.
근데 관광객들은 못 보지만 그 숲길로 좀 뒤쪽으로 가면은 거기 큰 그 조그마한 빌라 단지가 있어요. 이제 그 빌라가 직원 숙소가 되는데 직원 숙소는 2인 1실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한 달에 160불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뭐 밴쿠버나 토론토 같은 시티에서 만약에 서빙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 일을 해서 돈은 벌지만 숙식비는 내가 또 따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의 생활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또 최근 영상 보니까 코로나 이후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엄청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은 직원 숙소를 제공하고 직원 숙소가 한 달에 160불밖에 안 되니까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호텔 내에 직원 식당이 있어가지고 직원 식당에 가면은 식사가 그때 한 끼에 3불이었어요. 3불이었었는데 식사도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근무법상 몇 시간 일하면은 뭐 15분씩 이렇게 휴식 시간을 꼭 줘야 되고 그걸 꼭 철저히 지켰었거든요. 그럼 점심시간 말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10분인가 15분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직원 식당에 내려가면은 탄산음료랑 커피는 또 공짜였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가다 이제 호텔 식당에서 베이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그날 다 못 팔리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걸 그 다음날 파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직원 식당으로 보내요. 거기 특급 호텔이니까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매일은 아니지만 어쩔 때는 가면은 막 그 빵 종류도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또 이제 일하면서 유니폼을 입어야 되는데 유니폼은 그냥 공짜로 제공해줘요. 그 직원 숙소가 있는 빌라 단지에 가면은 그 중간에 그걸 뭐라 그러지? 중간에 커뮤니티 센터처럼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매점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뭐 코인 빨래방도 있고 한데 내가 이제 유니폼을 갈아입어야 되면은 가서 내 유니폼을 그쪽에 반납하고 내 치수에 맞는 유니폼을 새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폼은 내가 빨래할 필요도 없고 거기서 공짜로 다 알아서 해줬고 이제 내 개인적인 세탁물만 코인 빨래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호텔 같은 경우는 산 중턱에 그 빙하호가 녹은 호수예요. 그 호수랑 호텔만 딸랑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긴 주거단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호텔이 하나 있고 그 뒤편으로 직원 숙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고립된 지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 상대로는 되게 혜택이 좀 많이 있었던 게 레이크루즈에서 만약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도시가 1시간 거리에 있는 밴프인데 밴프에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밴프 나가는 버스 요금도 직원 카드 있으면 50% 할인해 줬었고 캘거리는 2시간 정도 나갔어야 되는데 캘거리 가는 버스도 할인이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외에도 밴프에 가면은 그 곤돌라가 있거든요. 곤돌라 타고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로키 산맥을 쫙 내려다볼 수 있어서 한번 가볼 만해요. 근데 밴프 곤돌라 같은 경우도 직원 카드 있으면 무료였었고 또 로키 산맥 관광지 중에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빙하 위를 설상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 그것도 직원은 거의 뭐 반 이상 할인됐던 걸로 기억하고 하여튼간에 직원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무하는 중에는 그런 거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고 그래서 저도 그 프로그램으로 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레이크 루이즈에 가면은 겨울에는 이제 호수가 얼잖아요. 저는 겨울에는 있지 않았었는데 겨울에는 아마 거기서 스케이트 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호수가 녹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카누를 타는 체험이 있거든요. 근데 몇십 불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직원들은 공짜. 그래가지고 카누도 공짜로 타고 그거 외에도 로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 페어몬트가 북미에서는 꽤 유명한 호텔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류즈에서 일을 했지만 3개월인가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 호텔 체인 숙박비를 엄청 싸게 할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아까 도깨비의 촬영지였었던 페어몬트 그 퀘벡 거기를 가서 묵는다고 하면은 반값도 안 되는 반값이었나 훨씬 저렴한 금액에 묵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중에 한번 밴쿠버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밴쿠버에는 페어몬트 밴쿠버에서 1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페어몬트 호텔이 특급 호텔이다 보니까 숙박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거 얼마나 하고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세상에 비수기 때는 1박에 3, 40만 원. 8월달 여름이 최성수기거든요. 성수기 때는 1박 하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야, 지금 그런 데 가서 어디 자겠어요? 그래서 제가 5개월 동안 하우스키핑 하는 중간에도 저는 한국 손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 돈 주고 가서 묵기에는 좀 너무 비싼 고급 호텔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운이 엄청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5개월이나 일하면서 살 수 있었으니까 정말 특별하긴 했었죠. 그럼 세 번째로는 그럼 하우스키핑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우스키핑은 말 그대로 그냥 방 청소예요. 호텔에서 이제 손님이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침대 시트 싹 갈고 이제 간단한 방 청소하는 게 주 업무가 되는데요. 보통 방 하나 청소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에 뭐 한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한 15개 정도 방 청소하는 게 주된 업무가 되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조회를 해요. 이제 그날 이제 주요 사항들을 안내하고, 그리고 이제 몇십 명 되다 보니까 한 10명에 1명꼴로 슈퍼바이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슈퍼바이저가 자기 이제 담당 직원들한테 그날 일할 시트를 나눠줘요. 그럼 이제 시트를 보고 내가 이제 청소해야 될 방을 돌면서 청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호텔이 갖는 장소적인 그 특수함도 있지만, 그것 말고, 이 호텔이 나름 그 호텔 업계에서는 대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 특급 호텔이다 보니까 그 근무 시스템이나 그런 게 한국인인 저로서는 너무 조금 특별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나누자면은, 보통 다른 뭐 데이터 엔트리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일을 할 적에는 그냥 가서 담당자한테 일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설명받고 그냥 바로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호텔은 처음 들어가서 이틀 동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거든요. 오리엔테이션은 그 하우스키핑만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갔을 때는 하우스키핑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었고, 저랑 호주 애들 2명.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레스토랑 근무하는 사람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열 몇 명 됐나? 근데 이제 그 열 몇 명 새로 일하게 된 사람들을 다 이제 한 회의실에 모아두고 1박 2일 동안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게 이 호텔이 이제 로키산맥 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로키산맥 국립공원 담당자가 와서 이 로키산맥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국립공원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막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텔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손님보다는 여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호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막 소개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실 하우스키핑 하면 방 청소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방 청소하는 사람과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과 또 사무실에서 있는 사람들 어떤 직종 간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평선 간에는 그런 직종 간의 차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리엔테이션도 똑같이 받았었고,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소개받은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인터널 트랜스퍼랑 익스터널 트랜스퍼가 있어요. 그 회사 시스템 중에. 그게 뭐냐면, 인터널 트랜스퍼 같은 경우는 근무한 지 한 3개월이 지나면은 자기가 다른 부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우스키핑으로 들어갔지만 하우스키핑을 3개월 일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고 또 그쪽에 빈자리가 난다고 하면은 프론트 데스크로 갈 수도 있고 뭐 콜센터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에 다른 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호텔 내 다른 부서로 이동이 가능한 게 인터널 트랜스퍼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들어갔을 적에 그러니까 일종의 동기죠. 제 입사 동기가 캐나다에 2명 있었는데 하나는 캘거리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썸머 잡으러 온 애였었고, 하나는 무슨 자기가 필름 스쿨 갈 학비를 벌러 왔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한 명은 한 2, 3개월 일하고 나서 하우스키핑 슈퍼바이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청소는 하지 않고 한 10명 정도 관리하는 그 슈퍼바이저로 지원해서 됐었고, 또 한 명 같은 경우는 사무직으로 바꿨었거든요. 직종 간에 이렇게 이동이 수월하다는 게 되게 조금 참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하우스키핑이 영원한 하우스키핑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여기저기 지원해서 일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하우스키핑 하면은 주로 이제 아주머니들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제 청소하시는 좀 그런 이미지가 사실 강하잖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워낙 로키 산맥이라는 이제 특수한 지역의 특수성 때문일 수는 있는데, 제가 하우스키핑 근무했을 적에 그 근무자의 거의 8, 90%는 20대였었어요. 대부분이 대학 다니다가 이제 학자금 대출 갚으려고 썸머 잡으러 오거나, 아니면은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약에 호텔 경영학이나 하스피탈리티 쪽으로 전공을 한다 그러면 1년에 뭐 4개월인가 현장에서 그 인턴 실습한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하러 온 애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워킹홀리데이 막차로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일했을 때 31살인가 그랬었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축에 속했었거든요. 그렇지. 또 하나 익스터널 트랜스퍼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북미 같은 경우는 캐나다만 놓고 보면은 페어몬트 호텔 체인이 뭐 하여튼간 주요 도시마다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두바이에도 페어몬트 호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에도 여의도에 그 체인이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국까지 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캐나다 내에 페어몬트 호텔 체인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몇 개월은 아니고, 한 호텔에서 한 몇 년 정도 근무하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하우스키핑 그 슈퍼바이저 중에 레이첼이라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얘가 또 특이하게 미혼모였어요. 여하튼. 그 친구가 이 레이크 루즈에서 몇 년 근무하다가 토론토에 있는 페어몬트 호텔로 이동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 간의 이동도 가능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도 가능하고 하니까 호텔리어가 꿈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일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급 호텔답게 하우스키핑 뽑았다고 바로 하우스키핑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이틀 정도는 정말 국립공원 담당자부터 그 호텔 담당자 와서 그 지역과 자기 호텔의 역사부터 해서 쭉 공부를 시켜주고, 그리고 호텔 투어도 한번 하면서 호텔 곳곳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이런 게 되게 특별했던 기억이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5개월 근무하는 중간에도 한 번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하우스키핑 쉬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와서 받으면 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중간에 1시간 정도 빼서 또 전 직원 다 뭐 하우스키핑뿐만 아니라 호텔에 있는 전 직원이 몇백 명 되거든요. 전 직원 또 다 대강당에 모아두고 무슨 교육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교육하면서 또 그 로키 산맥에서만 볼 수 있는 뭐 부엉인가 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런 것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숙박비만 몇십만 원, 막 100만 원이 넘는 특급 호텔이다 보니까 교육부터 어떤 그런 시스템, 조건들은 참 좋았구나. 남들은 몇십만 원 내고도 하룻밤 아니면 몇 시간만 잠깐 보고 가는데, 그곳에서 몇 달을 현지인으로 살아본다는 거는 분명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돈까지 벌잖아요.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근데 사실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호텔 거기 제가 맨날 청소했잖아요. 가보면은 이 페어몬트 계열 호텔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캐나다가 이제 OT 때 이제 들은 내용인데, 캐나다가 처음 이제 그 철도 건설을 할 적에, 횡단 철도 건설을 할 적에 철도를 다 만든 다음에 사람들의 철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역마다 호텔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현재 있는 페어몬트 체인 호텔들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역사가 다 100년 이상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나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같은 경우는 호텔 그 자체가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그런 특별한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는, 좀 운이 좋았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인터뷰할 때 그랬잖아요. 썸머 시즌에 80명 정도 뽑는데 400명 정도 지원을 했다. 그럼 경쟁률이 5대1인데 운이 좋게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받을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저는 한국 사람이고 뭐 영어도 사실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뽑았을까라고 추측했었을 적에, 제가 이력서에 이제 막 자기 경력 쓸 거 아니에요? 하우스키핑 경력을 썼을 거, 그때 아마 하우스키핑 경력을 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호주에 있었을 때 데이터 엔트리 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제가 데이터 엔트 학생비자로 바꾸고 나서 데이터 엔트리를 파트타임밖에 못했어요. 풀타임이 금지라서. 근데 그때 여하튼 데이터 엔트리 했던 그 시드니 지하철 공사의 어떤 직원의 홈 클리닝을 제가 이제 투잡으로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가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내가 하우스키핑을 지원하니까 그런 것도 다 쓴 거죠. 그리고 일본의 그 스키 리조트에서 일했을 적에도 기본적인 업무는 컴퓨터 업무였지만, 스키 시즌에는 제가 그 펜션에 같이 조그만 방 하나 쓰면서 앞에 눈도 치우고 간단한 그 펜션 일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제가 이력서에 다 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추측하건대 이력서를 보고 하우스키핑 경험을 썼기 때문에 일단 인터뷰 볼 기회까지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트리가 됐던, 하우스키핑이 됐던, 서빙이 됐던, 뭐 바리스타가 됐던, 내가 어떤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이 있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미리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고, 그 경험을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 직장이 됐던 무조건 이력서에다 쓰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뭐 캐나다가 됐던 호주가 됐던 워킹홀리데이 가면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일이 서빙이에요. 현지 이제 레스토랑 같은데 다니다 보면 밖에 막 하이어링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보고 들어가서 이력서 내고 이제 서빙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일인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팁 문화가 있어서 시급보다 팁을 더 벌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빙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한 가지 일을 뭐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보통 3개월이 딱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페어몬트 레이크 루이즈 호텔도 너무 좋아요. 그 장소도 특별하고 근무 조건 모든 게 다 좋지만 3개월이 넘어가면은 이제 지루해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더군다나 거기는 호텔 밖으로 나가면 할 게 없잖아요. 산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일하는 애들의 대부분이 20대라고 그랬는데 그 애들도 사실은 최소 계약 기간이 5개월인데 5개월을 다 채우고 나가는 애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나고 4개월, 5개월차 되면은 막 가거든요, 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사람을 뽑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서빙이 됐던 하우스키핑이 됐던 데이터 엔트리가 됐던 뭐가 됐던 너무 한 직종에 뭐 몇 개월 최장 1년까지 있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좀 직종에 지원을 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아유 내가 뭐 영어도 부족하고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지레짐작으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레이크 루이즈의 인터뷰 보면서 아이씨 나 이 영어 인터뷰 못 봐서 떨어지겠다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될지 안 될지는 나중 문제고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 되는 거고 자꾸 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빙에만 국한되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내가 뭐 지원해서 떨어질 수도 있죠. 떨어질 수도 있고 저는 심지어 잘린 경험도 있는데 실패조차도 경험이고 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기회가 오니까 다양한 직종의 일도 이렇게 시도해 보시고 꼭 일뿐만 아니라 뭐 오프가 됐던 뭐가 됐던 여행이 됐던 다양한 경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저의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즈에서의 경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지에서 일했을 적에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나 뭐 또 관련된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거 또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페어몬트 샤또 레이크 루이지에서의 특별했던 경험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워킹홀리데이 가시게 되면은 좋은 경험 하셨으면 좋겠고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